자녀가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학원을 2개, 3개 보내도 아이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왜 갑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에서 관심을 잃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10년차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종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IB/MIP 지원단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IB 교육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줄임말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죠. IB 교육은 공교육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IB 교육이 아이들의 대입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수업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던 표선고등학교를 직접 가봤고요. 서울 외국인학교, 브랭서멀 아시아, 대구중앙중학교 등 현재 IB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더불어 IB 교원 자격 연수인 IBC를 현재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IB 교육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공부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르쳤던 1학년 아이들도 떠올려 보면은 2학년, 3학년으로 점점 진학하면 진학할수록 아이들이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수업에서 자신감도 잃고요. 발표도 잘 못하고 질문도 잘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서 급격하게 관심을 잃기 시작하죠. 왜 갑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에서 관심을 잃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창시절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수업을 진행하면은 누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가요? 사실 선생님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만날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일방적으로 이야기 듣는 게 재밌던가요? IB 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거의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IB PYP 초등학교 수업을 제가 들어가서 참관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각자 편한 소파에도 앉아있고 카펫 위에도 앉아있고 개인 책상에도 앉아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앉아서 각자의 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지 봤더니 환경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 알리고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됐는데 아이들이 막힘없이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럼 IB 교육이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일까? 바로 자기주도성 때문입니다. IB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스스로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는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거야. 좋은 피드백이 어떤 거냐면 첫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고 둘째, 상대방이 나와 다른 부분 혹은 좀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끝으로 이 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야. 그럼 이 3가지 기준에 맞춰서 친구들과 지금 피드백을 나눠볼까? 하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면은 아이들끼리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를 정말 많이 느끼고요.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계속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IB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삶과의 관련성입니다. 지금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업 이야기들을 좀 떠올려 볼게요.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내가 흥미를 느꼈던 부분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관련성 있는 정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잘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흥미를 어떻게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로 아이들의 삶과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해수에 관한 정보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해수에 관해서 얼마나 짠지를 나타내는 염류, 염분, 해수의 수온 분포, 국제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층상 구조 같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 배워서 아이들이 어디다 써먹죠? 아이들이 실제로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배우라고 하니까 배우긴 하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IB 교육을 접하고 난 뒤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이렇게 수업을 열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 누군가를 설득해본 경험 있니? 그 설득해본 경험이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아, 그랬구나. 그럼 만약에 너가 그때 설득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구체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를 그 사람에게 줬을 때 설득이 더 잘 이루어졌을까? 어땠을까? 이번 단어는 우리가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울 거야. 이 정보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번 단어에서 해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 계획도 설명을 해줍니다. 데이터로 다른 사람 설득하기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데이터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비단 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앞으로 내가 이런 연습을 잘 해놓으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쉬워지겠구나. 이것들을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좀 더 느끼면서 수업에 참여했던 것은 역시나 아이들의 삶과 관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대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줄세우기 평가입니다. 우리는 너무 평균이 올려쳐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지. 근데 사실 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학창시절을 좀 떠올려 볼게요. 상위 10%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줄세우기 평가를 해왔어요. 하지만 평가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평가는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현재의 학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IB 교육에서는 정말로 평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B 교육과정 내에서는 교사가 우선은 매 단원마다 형성평가를 최소 한 번 이상 반드시 보도록 만듭니다. 이 형성평가는 단원 진도를 나가는 중간에 보는 평가입니다. 모든 활동이 형성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쪽지 시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 보고서 작성 등등 모든 것이 형성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형성평가 단계는 아이들이 맨 마지막 평가, 총괄평가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성장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므로 절대로 성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결과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맨 마지막 도착 지점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 너의 장점은 지금 이거야. 너의 지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아이에게 담백하게 알려주는 거죠. 또 형성평가 이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드백의 형태는 쪽지로 적어서 줄 수도 있고요. 구두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의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학습자들끼리 서로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이들은 평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선생님께서 이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평가 자체를 학습의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평가가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수업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모습도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린 질문들, 자유로운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정말 수업을 듣다가 궁금해진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총괄평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지? 진짜로 궁금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평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먼트라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평가 시스템, 체계적인 루브릭과 TSC, 교사의 수업 의도와 연결되는 맥락 속 평가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IB 교육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아이들의 눈에 정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삶과 관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평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정말로 지원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